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원순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 수업을 하기 전에 이미 1학년 때 NPR과 NCR이라는 순열과 조합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열과 조합은 수를 간단히 나타내는 표기법일 뿐입니다. 표기법일 뿐이고 이것을 공식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를 계산하기 위해 쉽게 표현한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순열은 말 그대로 순열 중에 한 일부분인데 그 순열이 어떤 형태를 띠냐 하면 원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원순열이란 쉽게 말하면 회전을 했을 때 합동이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했을 때 합동이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게 원순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열기를 통해 원순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생각열기 4명의 학생 A, B, C, D가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려고 한다.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순서만 생각할 때 4명이 다음과 같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해서 A, B, C, D 순서가 있고 A, B, C, D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한 칸씩 회전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한 칸씩 회전을 시켜보면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시켰을 때 합동이면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게 원순열이다 해서 원순열의 개념이 이렇게 생각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네 개의 문자 ABCD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다음 네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시키면 배열이 일치하므로 모두 같은 경우로 본다. 즉 회전시키면 모두 합동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ABCD, ABCD가 A를 시작으로 B, C, D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칸씩 돌려버리면 이런 형태의 A, B, C, D가 나타나고 다시 한 칸을 회전시키면 A, B, C, D의 형태가 나타나고 다시 한 칸씩 회전을 시켜서 A, B, C, D가 나타났습니다. 즉, 한 칸씩 회전을 시켰을 때 모두 같은 모양이 나타나므로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4팩토리얼 가지지만 이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같은 것이 4가지씩 있으므로 이 4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4분의 4팩토리얼이다 해서 3팩토리얼이고 이것은 6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네 가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4가지씩 있으니까 이 4가지씩 있으니까 4가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4가지가 한 가지 모양으로 4가지가 한 가지 모양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가지가 한 가지 모양으로 되려면 4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4를 그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원순열 개념은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4팩토리얼이고 이 4팩토리에서 4가지가 한 가지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기 4를 해주면 곱하기 4분의 1로 바뀌어서
4분의 4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4분의 4, 3, 2, 1이 되고 나눠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서 3 팩토리얼 개념, 이런 형태로 변형시킬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순열의 개념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4명이 원탁에 앉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순열의 수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열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자, 우선 n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생각하면, n명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원이 있으면 1부터 이렇게 해서 n명까지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고 나서 한 칸씩 돌리면 n이 이렇게 오고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한 칸씩 돌리면 이렇게 돼서 n이 여기 오고 1, 2 이렇게 되겠죠. n-1로. 그럼 이 모든 게 다 회전하면 합동이 되므로, 자,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1부터 n을 한 칸씩 돌렸기 때문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n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한 가지로 취급해야 됩니다. 한 가지로 취급하려면 나누기 n을 하라고 했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n 팩토리얼을 나누기 n이니까 곱하기 n분의 1로 계산하면 n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n-1 팩토리얼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이것이 바로 원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공식이 되겠습니다. 공식이라기보다 개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5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5명을 원에 배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5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경우, 돌렸을 때 합동이 되는 경우는 5명이 한 칸씩 밀렸으니까 총 5개가 나와서 이렇게 5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5분의 5 팩토리얼이 돼서 이거는 4 팩토리얼이 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가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게 앉으랍니다. 그러면 5명 중에 회장과 부회장이 섞여 있으니까 회장, 부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5명이니까 만약에 1번, 2번, 3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회장과 부회장은 이웃해야 되니까 회장과 부회장을 하나로 같이 뭉쳐준다면 총 1명, 2명, 3명, 4명이 되겠죠. 이렇게 4명으로 봤을 때 원탁에 이렇게 4명을 앉혀주면 됩니다. 1명, 2명, 3명, 4명. 그러면 4명을 앉혀주면 우리가 우선 4 팩토리얼을 4에서 4로 나눠주면 3 팩토리얼 되겠죠. 즉 이것은 4 팩토리얼을 4로 나눠줘서 이거는 3 팩토리얼에서 6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자, 회장과 부회장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각각 2가지가 생기겠죠. 따라서 6가지 중에 2가지가 됐으니까 6 곱하기 2에서 12가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웃하게 앉는 경우는 둘이 꼭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붙어 있는 것을 한 사람으로 보고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이 2사람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곱하기 2까지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3명이 이웃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회장, 부회장이니까 2가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3명이 이웃한다면 마지막에 곱하기 3명이 이웃하는 경우니까 3명을 일렬로 배우면 3팩이 되겠죠. 따라서 3팩까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 1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입니다. 자, 6명의 가족이 그냥 앉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냥 앉는다면 그냥 구별 없이 그냥 앉게 되니까 6명을 일렬로 배열한 것에 한 칸씩 6 돌리면 모두 같은 것이므로 그것을 하나 취급하려면 똑같이 6으로 나눠서 이것은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다. 자, 할머니가 앉는다면 할아버지는 저절로 따라 들어오겠죠. 즉, 할머니가 자리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이 앉게 됩니다. 자, 나머지 4명이 앉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4명이 만약에 이 경우랑 그 다음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히고 한 칸씩 돌려서 4번, 1번, 2번, 3번이랑 그 다음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히고 한 칸씩 또 돌려서 3번, 4번, 1번, 2번 이 경우랑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를 기준으로 왼쪽 4번, 오른쪽 1번인데 여기에서 할머니를 기준으로 왼쪽 3번, 오른쪽 4번이죠. 틀립니다. 또 할머니를 기준으로 왼쪽 2번, 오른쪽 3번이 또 다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칸을 더 회전을 시켜봐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2번, 3번, 4번, 1번이 되죠. 이거 역시 어떻습니까? 할머니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1번, 2번이 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경우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고정시키면 하나, 둘, 셋, 넷, 즉 나머지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전혀 다 다른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4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를 얻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24가지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자,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팔각형 모양의 구절판에 서로 다른 9가지 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팔각형 모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즉,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은 8가지가 들어가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경우는 한 가지의 색깔, 한 가지의 음식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9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8가지를 외부에 배열하면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정팔각형 모양입니다. 정팔각형은 한 칸씩 회전하면 모두 합동이 되죠. 따라서 원순열의 개념을 통해서 정팔각형의 8가지 음식을 우선 배열을 해주고 한 칸씩 움직였을 때 다 같은 합동인 모양이 되므로 한 칸씩 움직이는 경우의 수는 총 8가지가 나오니까 요거는 7팩토리얼이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와 50, 4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큰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원순열에 대한 개념은 우선은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고 기본 예제만 학습을 하였습니다. 원순열은 응용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중단원과 대단원 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어보고 워크북 문제 역시 확실하게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순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